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월세 세액공제는 저도 예전에 한번 많이 활용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막 뭐 결혼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렵죠. 또 시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집이라는 것 자체는 시기를 굉장히 잘 맞춰야 되잖아요. 최근 1년 동안을 보면은 집을 사기보다는 조금 아직은 집을 살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뭐 반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실제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도 연간 1,000만 원까지 우리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 만약에 급여가 5,500만 원이 넘지 않는다 그러면은 15%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넘는다라고 하면 17%까지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조건은 뭐냐면 총급여 기준이에요. 총급여가 8천만 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월세를 살아도 이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만 8천만 원 미만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이 집이 규모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기준시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너무 큰 집을 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이 집이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다.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월세에 살고 있는 이 집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내가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연간 1,000만 원 정도를 한도로 월세 세액 공제를 받는다라고 하면 거의 한 달치 월세가 나와요.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죠.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집을 구하실 때도 기준 시가를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고 아니면 규모를 꼭 확인해 보시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집을 구하시게 된다면 집을 구함과 더불어 월세 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린 8천만 원 기준 있잖아요. 이러한 분들이 있으세요. 실제 근무지가 달라서 주말 부부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은 세대주가 뭐 배우자야. 근데 나도 월세를 살고 있고 우리 배우자도 월세를 살고 있으면 이거는 우리는 8천만 원을 둘이 합산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각자 본인이 해야 되는 건가?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제 우리가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때 기준점이 되는 총급여 8천만 원에 대한 소득 기준은 각자입니다. 세대주 각자예요. 그래서 부부가 만약에 각자 월세를 살고 있다라고 하면 각각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시면 연간 원금을 상환하시는 금액과 이자를 합친 금액의 40%까지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해당이 되시는데 결국 이 부분도 우리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세자금을 받아서 살고 있는 이 집이 규모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85제곱미터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국민주택 규모거든요. 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도권 이외 지역이다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요건이 해당이 됩니다.